자, 6월 4일 날 일제고사를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건, 야건, 특히 야권 중심으로 3년 반 뒤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후보들의 성적표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것,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부상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2002년 네.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 4년 동안 시정을 이끌고 나서 대통령에 바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 재선 당선자는 그만큼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네, 오늘 한국일보죠. 네, 박원순 17.5%, 문재인 13.6%, 안철수 12.2%, 그리고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 7.8%입니다. 아,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1위로 올라온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6월 4일 선거의 그 반향이나 그 파장이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동안 여러 조사 때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는데 오늘 조사해 보니까 이름은 없더라고요. 네.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네. 어떤 주관식으로 물어봤을 때 네. 아주 그 안정감 있는 후보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조사 시점이 6.4 지방선거 직후기 때문에 네. 6.4 지방선거에 희비가 엇갈린 분들의 지지율도 역시 달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봉준 후보는 낙선했기 때문에 당분간 조용한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권의 세 정치적 지도자들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각각 이 세 사람이 각각 자신의 생각할 때 옳다는 일정을 잡아서 했는데 3인 3색이라면서요. 네, 먼저 그렇습니다. 시장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 네. 6월 4일 날 재선에 성공한 뒤에요. 이틀 뒤인 6일 밤에 어디를 갔냐? 바로 진도 팽목항입니다. 네. 간 것도요. 네. 직접 차를 몰아서 부인과 함께 네. 수행비서 없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사가지고 간 수박 그리고 네. 직접 담갔다고 소개한 레몬청을 네. 실종자 가족들에게 건네면서 저 지금 종이컵 안에 들은 게 레몬청인가요? 네. 네. 직접 담았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 서울시 차원의 물품 지원, 자원봉사를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왜 혼자 손수차를 몰고 갔을까? 원래 이제 서울시장에게는 관용 차량이 제공이 되잖아요. 운전기사 데리고 가는 것과 혼자 가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간 시점이 네. 6일 밤이잖아요. 금요일 밤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 근무 시간이 네. 끝난 그 이후 시간에는 박원순 시장이 자기 자신의 어떤 관용차 네. 이런 걸 쓰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실제로 오후 6시 근무 시간이 끝나면 서울시장은 관용차 쓰면 안 됩니까? 쓸 수는 있겠죠. 네. 쓸 수는 있겠지만은 네. 자기 스스로 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볼 저는 수 있는 박 거죠. 시장이 아주 고도의 네. 정치적인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선거전에서도 세월호 팽목항을 정몽준 전 후보와 함께 찾았는데요. 네. 그때도 박원순 시장이 눈길을 끈 것 바로 혼자 조용히 찾았었죠. 수행 비서 없이. 그때는 수행비서 두 사람을 데리고 그때는 네. 갔었죠. 수행비서만 두 사람을 데리고 갔었고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요란하게 갔었죠. 그때. 네. 파란색 점퍼도 입지 않고 그렇게 갔는데 오늘 여기에서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인 조동원 씨가 평가를 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소셜, SNS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번 진도여행도 SNS에서 화제다. 하지만 1,000만 시민의 시장이 SNS에 너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요. 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진도 팽목항과 체육관에서 이제 유족과 실종자 가족을 만날 때 저렇게 무릎을 꿇고 만났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저런 걸 시장, 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쇼다. 저 정치적 쇼지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지층에서는 쇼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봐라. 당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묻거든요. 저게 저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러한 행동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은 네. 저것이 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평소 몸에 배인 사람은 그거 자신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박원순 시장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은 저것이 저 행동과 다른 행동을 보이냐 보면은 실제로 박원순 시장을 만나보면은 상당히 서민적이고요. 얘기하는 것도 매우 서민 친화적인 그 용어를 사용해서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의 그 언급을 좀 주시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 진도를 가면서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SNS를 타고 알려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알리지 않았지만 실제로 영상이 있고 이런 거 있다면 아주 고도로 이렇게 네. 정치화. 네. 그러니까 정치를 뭔지 알고 네.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잘 움직인다. 네. 그런 지적도 한 겁니다. 바로 조동원 씨가. 그러니까 언론사에게 내가 진도에 갑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다녀온 곳이 알려지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리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 스스로 공개를 했으니까. 네. 하지만 뭔가 조용한 제스처로 여겨지고 해서 뭔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고도의 판단을 했다. 그런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말에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로 올라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진도를 갔고요. 문재인 의원은 어딜 갔을까요? 네. 경남 밀양이죠. 그렇습니다. 일요일 찾은 곳은 경남 밀양의 송전탑 반대 농성장이었습니다. 네, 여기를 찾아서요. 세월호 참사와 밀양 송전탑 공사는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문제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해법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과 각을 세운 건데요. 문재인 의원이 좀 더 어떤 그 민생의 현장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는 민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첨예하고 민감한 곳을 문재인 의원이 찾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분 말고 안철수 의원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열심히 좀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지난 주말에 뉴스가 없었어요. 네. 어디를 안 가신 것 같습니다. 예, 토요일과 일요일 전혀 일정을 잡지 않고 네. 집에서 쉬었다는 게 안철수 공동대표 측 전언입니다. 네. 네, 6.4 지방선거 때까지 너무나 과로를 했기 때문에 네. 전혀 일정을 잡지 않고 정말 푹 쉬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아하. 예, 이번 성적에서 야당이 승리했다고 볼 수도 없고 네. 또 광주시장 전략공천 문제가 성공은 했습니다만 이게 안철수 대표가 좋아서 광주 시민들이 지지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이제 궁금한 것이 야권의 세 후보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순수의 시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영화 자, 제목이네요. 예, 순수의 시대 영화와 소설책 제목 같습니다만 박원순과 안철수의 끝자를 딴 거죠. 두 사람이 손잡고 친하게 지내던 그런 박원순, 안철수의 순수의 시대는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관계 복원이 이렇게 힘들어졌나요? 2011년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내내 단 한 번도 안철수 대표의 동행 요새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수직적 관계에서 완벽한 수평적 관계가 됐다는 거죠. 자,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는데 자, 마지막 박원순 시장이 앞서가던 그 국면에 서울시에 가서 내가 돕겠다 했는데 거절했거든요. 자, 내민선 뿌리친 박원순 시장 그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안철수 캠프는 어떻게 평가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안철수 공동대표의 육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